안녕하세요. 저는 포스코홀딩스의 IR 담당 한영아라고 합니다. 바쁘신 중에 또 이렇게 자리를 와서 빛내주시는 포스코 그룹의 주주, 투자자 그리고 애널리스트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시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논의나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아마 전기차 자동차의 수요가 좀 둔화가 되면서 이게 어떻게 될까? 또 그런 시장 둔화 기대가 좀 퍼지면서 주요 소재 가격, 리튬이나 니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빠졌었고요. 또 그런 와중에 한쪽에서는 기술의 변화와 혁신이 계속 빠르게 있어서 사실은 각 회사들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그런 것을 대응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셨습니다. 완전히 다른 또 측면에서는 최근 금융시장에서 기업 가치 제고, 주주 환원, 자본 효율성 이런 말들이 많이 이제 논의가 되면서 그런 쪽도 시장의 주요 관심거리로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제3회 포스코그룹 2차 전지 소재 밸류데이에서는 저희 포스코그룹의 주요 경영진들을 모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주주 및 투자자 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자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먼저 포스코홀딩스의 전략기획 총괄 정기섭 사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포스코 홀딩스 전략 총괄 기획 총괄 정기섭입니다. 먼저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올해 이제 저희가 세 번째 주최를 하게 되는데 포스코 그룹 2차 전지 소재 사업 밸류대에 참석해 주신 투자자분들과 그다음에 애널리스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좀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이제 회사는 저희가 철강 사업에서는 그동안 상당히 눈부신 성공을 좀 이뤄냈었습니다. 명실상부하게 세계 최고 수준의 어떤 철강 회사를 그동안 성장해 왔었는데 저희 회사는 이제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 한 번의 도약을 위해서 철강을 넘어서 미래 산업의 새로운 쌀이 되는 소재 사업으로 그 업을 좀 확대해서 특히 소재 분야에서 글로벌 최고의 기업 가치를 가진 회사로 도약을 좀 하고자 합니다. 이를 좀 달성하기 위해서 올해 초에 저희 회사는 새로운 비전으로 미래를 여는 소재 그리고 이제 초인류를 향한 혁신을 선정을 했습니다. 미래를 여는 소재라고 하면 회사의 업역을 2차 전지 소재로 확장한 경험을 좀 바탕으로 해서 미래 산업의 새로운 쌀이 될 소재 사업을 발굴하고 풍요로운 인류의 미래 이익을 담당하는 것임을 좀 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인류를 향한 혁신이라고 하면 한계를 넘어서 좀 과감하고 또 혁신을 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고 초인류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을 좀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비전의 실현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시장과 사회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강건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임직원들의 미래에 대한 과감한 도전을 지원하는 기업 문화를 앞으로 정착을 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그룹의 저희 그동안 코어 사업이었던 철강과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좀 중심으로 해서 그룹의 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좀 달성하기 위해서 철강과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과 역량을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 몇 년간 한 7대 사업 분야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 동력들을 좀 검증을 해왔었습니다. 이제 모든 역량을 핵심 사업인 철강과 2차 전지 사업 소재 사업에 집중해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업으로서 저희가 성과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룹 사업 시너지 극대화를 좀 추구를 해서 초격차 기술 확보를 통해 차세대 소재 선도 기업으로 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의 그 두 핵심 사업인 철강과 2차 전지 그 사업의 성장 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철강 사업은 글로벌 넘버 원 원가 그리고 기술 경쟁력에 기반한 친환경 미래 시대를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자국 우선주의로 공급망이 재편되는 등 그 글로벌 블록화가 갈수록 좀 심화되고 있고, 지역별로는 탄소 중립 속도에 차이가 좀 나면서 국내 제철소에서 경쟁력 있게 생산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여태까지 해왔던 그 현재의 하공정 중심 해외 진출 전략이 앞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저희는 현재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룹은 두 가지 핵심 전략 과제를 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설비에 대한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저효율 비핵심 설비를 처분을 해서 설비 효율화를 제고를 하고, 구조적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법인을 정리 또는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해외 상공정 중심의 투자입니다. 저희 그룹은 글로벌 권역화라는 관점에서 성장이 있는 시장과 수익성이 높은 시장을 우선 투자 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앞으로는 상공정 중심 투자를 통해서 해외로 좀 더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선 투자 지역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지역은 인도와 미국이 되겠습니다. 또한 좀 필연적으로 다가올 전기차 시대 대비를 해서 글로벌 성장 시장을 좀 중심으로 해외 현지 파트너와도 협력을 적극적으로 해서 철강과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대한 동반 진입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더욱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 수소 환원 제철의 상용 기술을 빠른 시간 내에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그 탈탄소화라는 세계적인 요구 속에서 저희는 경제성 관점의 탈탄소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코 고유의 그 수소 환원 제철 양산 기술을 검증하는 동시에 샤프트와 같은 그 대체 기술의 검토도 같이 좀 병행을 해서 미래에 있는 그 철강 시장의 기술 주도권을 저희가 계속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소재 사업은 글로벌 탑 티어 원료 그리고 소재 기업으로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 발표에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는 그 EV 시장의 성장 둔화가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내실을 다질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EV 시장의 성장이 좀 둔화되면서 원가나 품질에 대한 본원 경쟁력이 더욱더 좀 중요해지는 시점이고요. 성장에 대한 기대가 약간 좀 둔화되고 있는 최근의 그 경향 때문에 신규 투자가 약간 위축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전고체 전지, 조기 상용화 등 그 기술 발전이 계속 가속화되면서 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 포스코 그룹은 재무 안전성을 바탕으로 해서 가격 하락 시기에 처한 현재 시점 위주로 해서 우량 자원을 좀 적극 확보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 우량 자원 확보는 미래 수익성 측면에서 저희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남미의 염호나 북미의 광산 등 그 자원 확보의 지역 다변화를 현재 꾀하고 있고, 그 현지 해외의 파트너사와도 적극적으로 공동 개발 및 투자를 추진하도록 검토 및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둘째로 효율적인 양산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여하튼 기술과 그리고 양산의 효율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쌓은 저희 철강의 운영 역량을 수평으로 좀 전개를 적극적으로 해서 투자 사업을 좀 빠르게 안정화시키는 동시에 글로벌 생산 기지 구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기술입니다. 포스코 그룹은 차세대 전지 핵심 기술을 선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체 전해질이나 실리콘 음극재 등 그 조기 상업화로 차세대 시장을 좀 선점해서 산업의 성장을 좀 선도하고 수익성도 적극적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그 앞서 살펴보신 그 성장 전략을 추진할 뿐만 아니고 그 자본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포트폴리오를 개선하는 노력을 빠르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 또는 자산 중에서 일단 첫 번째로 그 그룹 전략에 부합하지 않거나, 그다음에 둘째 자생력을 잃은 저수익 사업이거나, 그다음에 세 번째 그 불용 자산에 대한 신속한 구조 개편을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한 현금 흐름은 다시 성장하는 핵심 사업에 재투자를 하고 일부는 주주 환원에 활용을 해서 회사의 자본 효율성을 적극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구조 개편 대상으로 저희가 그동안 전 그룹에 있는 한 556개의 사업과 프로젝트를 검토한 결과 저수익 사업으로는 51개, 비핵심 자산으로는 69개 등의 총 120개를 선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25년까지는 전체 계획의 86%, 그리고 26년까지는 전체 거의 대부분인 97%의 구조 개편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6년까지 누적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부분은 약 2.6조 원 가량의 현금 유입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성장 투자 및 구조 개편과 더불어서 주주 환원도 강화하겠습니다. 회사는 그 23년 초에 중기 주주 환원 정책을 이미 발표를 했고, 잉여 현금 흐름 기반의 현금 배당 정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차 전지 소재 사업 등에 대한 투자 확대 등에도 안정적인 배당을 좀 지급을 했고, 따라서 작년 23년 배당 성량은 44.7%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자사주 소각에 대한 당사의 방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는 총 10.3%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교환사채 발행과 관련된 예탁 자사주 약 한 4% 정도를 제외한 현재 소각이 가능한 자사주 전량 한 6%를 향후 3년 내에 모두 분할 소각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이미 이사회를 통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2%에 대한 소각을 의결해서 공시를 했습니다. 기존 보유 자사주 소각과 더불어서 오늘 추가로 신규 자사주 1,000억 원 매입 및 즉시 소각을 이사회에서 역시 의결해서 공시를 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그 비핵심 자산 매각 작업이 상반기부터 좀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 일부를 주주 환원의 재원으로 이번에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스코 홀딩스는 자사주를 매입하면 즉시 소각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도입을 해서 향후 시장에서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신규 취득하는 자사주는 임직원 활용분을 제외하고 전량 즉시 소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회사는 주주 환원 규모를 23년에 약 7,500억 원에서 24년에 자사주 소각, 신규 매입, 그리고 현금 배당을 모두 더해서 총 한 1.5조 원 정도의 수준으로 대폭적 강화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주주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신뢰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회사는 그 초인류 기업을 목표로 비전 달성을 위한 성장 전략을 하여튼 전력을 다해서 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비핵심 저수익 사업에 대한 신속한 구조 개편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성장 투자와 구조 개편의 이익을 주주 여러분께 환원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지속적인 자본 효율성 강화를 통한 기업 가치 제고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회사는 기업 가치 제고 보고서를 연내 발간할 계획입니다. 단순히 기존에 해왔던 형식의 보고서를 발표하는 것보다는 현황을 진단하고 이사회에 논의된 내용과 그다음에 목표 설정 그리고 평가, 목표를 또 다시 재설정하는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지속적으로 자본 효율성 및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회사의 노력에 지속성이 담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주 그리고 투자자, 애널리스트 여러분,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하려는 저희 포스코 그룹의 노력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길 고개 숙여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3회 포스코 그룹 2차 전지 소재 사업 밸류데이에 참석해 주신 내외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포스코 홀딩스의 2차 전지 소재를 총괄하고 있는 김준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포스코 그룹의 캐즘을 기회로 2차 전지 소재의 고도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시장 환경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EV 시장은 캐즘을 진입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을 보면은 지금 환경청의 CO2 저감 목표가 하향 발표가 되고 있고, 유럽 쪽도 보조금 지급이 중단됨으로 해서 EV 판매가 크게 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 또한 경기 침체로 보조금이 폐지되고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EV 판매량을 보면은 CAGR이 약 34%로 성장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의 3년은 CAGR이 한 21%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21%도 비즈니스상 본다면은 앞으로 성장이 꽤 큰 그런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시장 환경을 보면은 지금 시장에 리튬이나 니켈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고 가격은 현재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리튬은 2022년 하반기를 정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떨어진 다음에 지금 현재로는 12불 정도까지 떨어져 있고, 니켈 또한 뭐 현재는 16.5불까지 킬로당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리튬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공급량 초과 현상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증가되는 공급 과잉 현상으로 금년 내년까지 정도는 가격이 하락될 것으로 저희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도 약 14불에서 16불 정도 선에서 횡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니켈은 지금 최근에 지금 뉴칼레도니아나 러시아 전쟁 이런 이슈로 급격히 상승이 됐다가 최근엔 다시 공급 안정화되면서 전체적으로 가격은 18불 선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정책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역시 미국의 이제 미스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누가 되더라도 일단은 이제 IRA가 폐지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게임인데, 트럼프가 되더라도 IRA 폐지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있는 반면에 또 강력히 또 위축시킬 거라는 그런 전망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도 최근 6월에 있었던 선거에서 지금 거구당이 그렇게 이제 승세를 잡으면서 지금 그린딜 정책을 포함한 기후 정책 전체가 전체적으로 차질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정책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중국에 대한 견제는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쪽은 최근에 관세를 전기차에 대해서 100%까지 인상을 했고, 유럽 또한 회사마다 다르지만은 최대 48%까지 관세를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캐즘 시대에 우리 포스코 그룹이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될까라는 측면에서 전략을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은 일단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풀 밸류 체인을 하루빨리 완성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전략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가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다음 전략은 차세대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전략을 세웠고, 지금 여기 나오시다시피 미국이 한 10% 정도 작년 말 기준으로 EV 침투율이 있다면은 미국이나 한국이 이 두 번째 캐즘을 지나가야지만이 우리가 캐즘을 돌파하는 그런 시기가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풀 밸류 체인입니다. 저희들의 이제 전체적인 디자인은 원료부터 제품까지 다수의 투자 사업들이 올해는 본격 가동을 시키는 게 1차 목표가 되겠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2023년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가동 중입니다. 양극재 스플라이 체인을 본다면은 양극재는 뭐 우리가 가동을 하고 있었고, 리튬, 니켈, 전구체는 사업 투자 초기 단계였습니다. 리사이클도 작년에 이제 겨우 가동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올해 현 시점에 본다면은 양극재를 구성하고 있는 리튬, 니켈, 전구체 이런 부분들은 가동 초기 단계에 들어갔고, 리사이클과 양극재는 본격 생산 중에 있습니다. 음극재 또한 작년에 천연 흑연은 본격 생산을 했지만은 인조 흑연은 초기 단계였습니다. 이제 올해는 저희들이 목표가 천연과 인조 흑연에 대해서는 본격 생산에 들어가고, 이제 구형 흑연이나 인상 흑연에 대해서는 투자를 진행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인 실리콘에 대해서는 지금 가동 초기 단계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제 풀 밸류 체인을 갖게 되면은 어떤 시너지가 날까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은 이제 포스코 그룹 시너지를 활용해 가지고 2차 전지 소재 본격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한 세 가지 정도 뭐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철강 사업의 노하우를 공유해서 지금 급격히 성장하는 2차 전지에 대한 설비적이나 운전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뭐 철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오퍼레이션 엑셀런시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평 전개를 해야 되고, 또 실제 설비를 운영하다 보니까 우수 조업 정비 엔지니어가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포스코 쪽에서 많은 지원을 해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원료, 소재, 리사이클까지 전체가 연계된 고객 맞춤형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저희들의 큰 시너지가 되겠습니다. 고객이 요구하는 어떤 패키지에도 대응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그룹 내에 있는 회사들의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저희들의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 이게 이제 2차 전지 사업에 대해서는 R&D 부분이 미래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포스코 홀딩스 미래엔에 또 포스텍하고 합쳐가지고 미래 기술 개발을 추진을 하고, 사업회사 포스코 퓨체이나 기타 사업회사들은 양산 기술을 개발하는 R&D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신성장 사업들에 대한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Some people dream, while others achieve.
dreams become reality, paving the way to excellence. POSCO Group, full value chain for lithium-ion battery materials. 박수 한번. 이제 영상에서 보셨듯이 지난 1년간 포스코 그룹은 많이 달려왔습니다. 영상에는 뭐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드렸지만 지금부터는 각 단위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전했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먼저 주력 산업인 리튬에 대해서는 이제 광석 리튬과 염수 리튬이 있습니다. 먼저 광석 리튬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광석 리튬은 저희들이 데모 플랜트를 운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데모 플랜트 경험을 활용한 램프업 기간을 빠르게 단축해서 인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통상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은 램프업 기간이 통상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린다는 게 통상의 공정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지금 시작한 지 한 4, 5개월 만에 한 7, 80%의 공정도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달에는 판매를 개시를 했고요. 지금 인정에 대해서는 포스코 퓨체엠의 금년 5월 달부터 국내 메이저 전지에 대해서는 6월 달부터 인정을 받고 있고 광석 리튬은 100% IRA 적격품이기 때문에 지금 판매선은 다 확보된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남아있는 일정에 대해서는 금년 8월에 컨벤셔널 9월에 컨벤셔널 공정을 또 준공을 해야 되고 내년 2월 달이 되면은 포스코형은 풀 가동, 내년 9월이 되면은 컨벤셔널 공정들도 풀 가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에 있는 염수 리튬은 광석 리튬보다는 원가 측면에서 경쟁력이 훨씬 높은 그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저희들이 많은 부분 공정이 비슷하기 때문에 광양에 있는 광석 리튬인 PPLS 운영 노하우를 활용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일정을 보면은 현재는 준공을 해서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경에는 첫 제품이 나와서 판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내년 4월 달이 되면은 포스코형 공정은 풀 가동 체제가 될 것이고 내년 6월이 되면은 컨벤셔널 공정 또한 준공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조업도를 봤을 때는 뭐 업체 평균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조업도가 달성이 될 것 같고 지금 인증은 포스코 퓨처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글로벌 양극재 회사로 점차 공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캐즘 저희들이 광석을 투자하고 염호를 투자했을 때가 1차 캐즘이 막 지났을 때 광석이나 염호의 가격이 되게 경쟁력이 있을 때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2차 캐즘이니까 2차 캐즘 시기를 기회로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량 자원에 대해서는 적극 확보를 하는 그런 사업을 전개를 할 생각입니다. 먼저 광석 같은 경우에는 호주 필바라 미네랄스는 저희들이 1차 우리가 협력이 있었고 2차 부분에 대한 협력 기반을 추가적으로 확대를 할 생각이고 캐나다 쪽에도 경제성이 높은 신규 광석 지분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최근에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남미 등 광석 리튬이 추가 확보 기회가 여기저기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염수 또한 아르헨티나 염호 3단계까지 그림이 그려져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3단계 확장을 추진할 것이고 칠레의 여러 가지 마리쿰가나 뭐 안토아메노스나 이런 이제 염호에 대해서도 인수 작업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DLE 기술로는 지열 염수로 해서 인한 우리 리튬 추출 기술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미의 신규 리튬 자원도 확보를 할 생각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광석과 염호, 광석과 염수 그리고 지열 염수 어느 것이든지 저희들이 정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글로벌 협력사들이 광석을 확보하고 저희들한테 정제를 어려운다든지 염호를 확보하고 정제가 어려운다든지 이런 경우의 수가 가끔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술을 이렇게 세 가지 기술을 크게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먼저 이제 포스코 공법은 BPED라는 공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 영어로 바이폴라 일렉트로닉 다이얼리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만의 전기 투석식 방식입니다. 이 기술의 특징을 보면은 친환경 공법이라는 데 자랑이 있습니다. 폐기물이 한 50% 정도 저감이 되고 담수 사용량도 줄고 실제적으로 부산물도
미발생이 되는 최소화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 광양의 1공장과 아르헨티나 1공장에 적용을 했습니다. 일단 포스코 공법하고 좀 비교하기 위해서 기존의 가성화법, 자연전발법에 대해서 화학 반응식의 투자를 일단 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PPLS 2단계라든지 아르헨티나 2단계가 들어오면은 저희 기술하고 비교하면서 좀 더 나은 공법을 스스로 개발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킬 생각입니다. 지금 염수 같은 경우에는 아주 품질 좋은 염수는 거의 다 고갈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들은 상당히 불순물이 많이 나오는 그런 염호가 많기 때문에 아까 이제 지열 염수 등은 특히나 불순물이 많습니다. 그럴 때 적용할 수 있는 게 다이렉트 니켈 익스트랙션이라는 DLE 공법입니다. 물론 뭐 세계에서 여러 경쟁사들이 DLE를 가지고 기술 개발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훨씬 더 흡착률을 증가시키고 라이프 타임을 개선한 그런 DLE 공법으로서 신규 염호나 지열 염수 이런 쪽으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조금 더 이렇게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BPD 공법은 전기 투석막을 활용해서 전기 화학적으로 황산 리튬을 수산 리튬으로 전환하는 그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산물인 NaOH 등은 사용량이 아주 작고 폐기물이나 부산물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DLE 기술은 저희들이 올해 말까지 미국에 있는 지열염수의 파이로트 플랜트를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이 기술은 벌써 저희들이 8년 전에 기술 개발에 들어갔고 19년에 아르헨티나 염수를 활용한 파일로트 테스트도 완수를 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자랑하는 것은 경쟁사 대비 흡착률이 높아져서 흡착 성능이 약 15% 이상 개선된 그런 기술이고 담수 사용량 측면에서도 한 20%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리튬 생산 능력은 작년 말 기준으로 약 25,000톤 정도 수준이었다면은 올해부터 계속 증가되기 시작해서 2026년까지는 약 96,000톤, 약 광석이 43,000톤, 염수가 5만 톤, 리사이클이 한 3,000톤 정도 되는 그런 생산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 이후 공정은 올해나 내년에나 어떻게 또 투자 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급속히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니켈입니다. 니켈은 지금 IRA 적격 생산 체제가 구축을 해서 양극재 사업과의 시너지를 내고자 저희들은 추진을 해왔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글로벌 IRA 적격 니켈은 6%에 불과합니다. 약 3만 톤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올해 저희들은 2만 톤을 니켈 IRA 적격 니켈을 내재화하는 기술을 개발했고 설비 투자도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료는 포스코하고 SMSP가 합작되어 있는 SNC라는 광양 회사에서 매트라는 제품을 만드는 것을 금년 1월에 준공을 했고 5월 달까지 품질을 다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 매트를 가지고 니켈 설페이트를 정제하는 포스코 투자에 대해서는 지금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3Q 정도 되면은 초도품을 우리가 퓨체엠에다가 공급을 해서 퓨체엠 전구체 공장에다가 활용을 하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니켈이 이제 계속 사용량이 증가될 것이다고 하는 전망은 뭐 누구나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탈중국화해서 어떻게 우리가 니켈을 확보할 것이냐 하는 고민은 뭐 우리 2차 전지 업체들은 다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다행히 저희들은 그 애트모스피릭 애시드 리칭이라는 AL 재련 기술을 우리 연구소와 독자 개발을 해서 앞으로 상용화할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고온 고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통상 알고 있는 H8 프로세스입니다. H8 프로세스는 하이 프레셔 애시드 리칭이라는 공법인데 저희들이 디자인한 거는 상온 상압에서 저렇게 배트라는 설비에다가 광석을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뭐 황산을 적정량을 넣어서 침출해내는 그런 공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잔사 처리도 용이하고 CO2 배출도 대폭적으로 개선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모험가 측면에서는 뭐 H8하고 동등 이하라는 게 H8보다 조금 더 낮은 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크게 니켈 설페이트를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앞단에서 매트나 MHP를 만들어 와야 됩니다. 요 AL 공법에서는 MHP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니켈 설페이트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니켈 정제 공정을 조금 더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침출 공정을 고온과 상온을 합쳐가지고 한 단계로 줄이는 새로운 특수 용매를 활용해서 한 단계로 줄이는 그런 기술 개발과 용매 추출 위에 보시면은 뭐 6단이나 표식은 6단이나 되어 있는데 이걸 한 30% 정도 설비수를 줄여가지고 심플하게 만들어서 투자비와 제조원가를 저감하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황산 니켈 생산 능력에 대해서는 뭐 작년에 리사이클 공정에서 한 3,000톤 정도 나왔습니다만은 내년까지는 이제 SNC에서 나오는 2만 톤 포함해서 2만 3천 톤, 2026년 이후에는 약 4만 8천 톤까지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큰 이슈가 리사이클입니다. 앞으로 미래 에너지 배터리 쪽에 리사이클 제품이 거의 한 40-50% 이상이 사용될 거라는 그런 전망이 많이 있고, 또 최근에는 리사이클 제품을 한 30% 이상 신규 배터리에 적용해야지만 한다는 그런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리사이클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양에 있는 HY 크림메탈이라는 회사에서 작년 5월 달부터 제품이 초도 생산되기 시작했고, 금년 2월 달부터는 100% 정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100% 정품이라 하는 것은 니켈 설페이트, 코발트 설페이트, 망간 설페이트, LC, 리튬 카보네이트까지도 전부 배터리급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정품을 만들고 있고, 사실은 요새 블랙매스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룹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지금 6월 달에는 거의 가동률이 92%, 블랙매스가 없어서 공장이 못 돌지만 설비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정은 금년 5월 달부터는 퓨치엠, 국내 기타 양극재 회사에도 인정 작업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리사이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같이 공동으로 하자는 그런 OEM사들과 배터리사들의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이제 단순히 배터리 쪽에서 나오는 여기 EOL 배터리, 엔드 오브 라이프 배터리를 파쇄해 가지고 우리 공정에서 리사이클하는 그런 기술, 또 그리고 퓨처엠에서 나오는 양극재 스크랩에 대해서는 우리 클로즈드 루프 방식에 의해서 선순환하는 그런 방식, 또 전지사 쪽에서 나오는 스크랩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 확보가 됐고, 지금 유럽에도 미국에도 한국에도 전체적인 공정을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저희들은 섭식법에 의한 이제 그 리사이클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착안한 거는 지금 배터리를 다 방전을 시키고 파쇄를 해야 되는 그런 기술을 고려했을 때 좀 더 안전하고 관세화된 공정이 없을까 해서 우리 나중에 좀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우리 연구소 자체적으로 셀하고 모듈을 한꺼번에 파쇄를 해가지고 블랙매스를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블랙매스에 대해서는 고온 환원 방식으로 인해 가지고 블랙 알로이나 리튬 화합물이나 흑연을 추출하는 그런 공법에 대해서 올해 6월부터 데모 플랜트에 대해서는 운영 중에 있고, 상용화까지는 한 1-2년 더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조 타임은 기존 공정보다는 한 50% 정도 개선이 될 것이고, CO2 발생량도 한 80%가 개선되는 획기적인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퓨처엠에서 하고 있는 양극재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고객 다변화와 제품 포트폴리오를 완성화하는 것입니다. 작년 대비 지금은 OEM사들이 훨씬 더 많은 OEM사들이 저희들하고 뭐 협상도 하고 있고 내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사들 또한 여러 컨택이 있기 때문에 그 OEM과 전지사들을 연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시키고, 저희들 사업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이제 엔트리급이나 프리미엄급 어느 군이든지 다 공급할 수 있는 엔트리급에는 LFP, 사실 LMFP나 LFP는 저희들은 기술 개발은 거의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투자를 위한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고,
이제 스탠다드급은 망간리치 LMR이라든지 NCM 622, 또 프리미엄급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많은 부분 출하를 하고 있는 하이니켈계 단결정 NCA하고 NCMA 둘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존한 미드 니켈에 대해서도 고객의 요구에 의해서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앞으로 미드레인지 쪽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망간리치 LMR입니다. 리튬 망가니즈 리치라는 단어인데 여기 보시면은 입도 제어를 고밀도화 시켜가지고 가격 측면에서는 기존의 NCM 대비해서 한 15% 정도가 개선이 되고 무엇보다도 열 안정성이 개선돼서 화재 위험을 저감시키는 그런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고체 시장이 온다고 저희들은 분명히 확신을 하고 있는데 전고체 전지용 양극재 여기 밑에 보시면은 SE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솔리드 일렉트로라이트 고체 전해질입니다. 이 고체 전해질에다가 양극재하고 기존 건식 코팅 방식을 프로텍티브 코팅을 통해 가지고 부반응을 방지를 하고 수계 코팅을 활용해서 저가화 추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극재 생산 능력은 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작년 말 기준으로는 약 15만 5천 톤에서 내년 말이 되면은 34만 5천 톤, 2년 뒤가 되면은 약 39만 5천 톤 정도까지 갖추게 됩니다. 국내에 약 31만 톤, 중국에 25만 톤, 북미에 6만 톤이 되겠습니다. 이제 음극재는 뭐 최근에 아주 이제 핫한 이슈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 보니까 미국 하원에서 음극재에 대해서 탈중국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 IRA 보조금을 안 주겠다라는 제안을 또 했던데 사실은 저희가 유일한 IRA 적격 제품 생산을 하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물론 뭐 천연혁연에 대해서는 원료단에 대해서 저희들 여러 가지 이제 IRA를 맞추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천연혁연에 대해서는 이제 탄자니아나 모잠비크 쪽에서 인상 흑연을 가지고 올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구형화 산세 설비를 2년 안에 구축을 해야 됩니다. 2년 뒤가 되면은 IRA 흑연 유예가 끝나기 때문에 2년 만에 딱 해야 될 사안 같고 인조 흑연은 저희들 100% IRA 적격 제품입니다. 생산 능력을 단계별로 높여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저희들이 포항에 인조흑연 처음에 지었을 때는 전력비가 킬로와트아워당 100원 정도에서 지금은 180원 정도 합니다. 그 정도 단가로는 인조흑연 경제성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전력비가 저렴한 국가로 나가는 전략을 세워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제 인조흑연이나 천연하고 섞여 쓰게 될 실리콘계에 대해서는 일단 탈중국 원료 베이스의 저가형 SiOX가 개발 중에 있고 저희도 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실리콘 솔루션에서 SiOX 5,500톤 연간 생산 설비를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퓨처엠에서도 SiC 데모 플랜트는 검증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유일하게 IRA 적격 또 난 FEOC를 충족하는 음극재를 만드는 게 저희들 목표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저희들 기술로는 천연흑연에 대해서 조금 더 구형화된 설비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차세대 EV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가형 천연흑연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구형흑연의 구형화도가 타원형에서 점점 구형화를 시켜서 고밀도 시킨다면은 실제 많은 EV사들이 인조흑연하고 천연흑연을 섞어 쓰는 양을 점점 키우고 있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인조흑연과 혼용 가능한 천연흑연 또 급속 충전은 100% 인조흑연, 천연흑연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개선하는 것이 저희들이 또 목표가 되겠습니다. 실리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강 공정에서 활용한 여러 생산성 향상 기술을 제조 적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속식 제조 기술을 통해 가지고 생산성이 기존보다 훨씬 높은 1.7배라든지 코팅 원가를 CVD법으로 해가지고 코팅 비용을 한 50% 저감하는 그런 프로세스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음극재 생산 능력은 8만 2천 톤 수준에서 2025년까지는 끌고 가다가 2026년에 인조흑연 투자를 늘리면서 약 11만 4천 톤까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전지 시장입니다. 지금 전고체 전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예측이 많습니다만은 뭐 여기 A사라고 해놓은 OEM사는
이제 2027년에 양산을 하겠다. 또 B사 같은 경우에는 10분 충전으로 1200km를 가겠다. 그리고 2027년에는 전고체를 탑재한 EV를 만들겠다. 또 C사 같은 경우에는 뭐 벌써 여러 가지 샘플을 완료한 단계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2032년 기준으로 수요 전망은 뭐 작게 보더라도 한 1.8%, 많이 본다면은 한 3.6%까지 EV 시장을 차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고체 전지로 바뀐다면은 어떻게 바뀔 것이냐? 먼저 전해과 분리막이 합쳐져 가지고 고체 전해질이 돼서 훨씬 더 안정성을 증가하게 될 것이고 흑연 음극재는 리튬 메탈로 바뀌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에 두 이제 전지를 비교를 해놨는데 음극 전지가 리튬 메탈이 되면서 양이 줄어들면서 그 부분에 양극재를 훨씬 더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주행 거리는 약 20-30%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고체 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음극 리튬 메탈부터 고체 전해질 양극재까지 다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고체 전해질은 특히 이제 JK 솔리드 솔루션이라는 회사를 포스코 홀딩스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 양산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저희들 배터리사로부터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거의 선정될 것인데 선정이 된다면은 스케일업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물량을 키워나가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리튬 메탈 또한 앞으로 전고체 음극재로 쓰이게 될 텐데 이 리튬 메탈은 저희들이 포스코에 가지고 있는 인바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도금놀에다가 리튬을 바로 정착시켜 가지고 보호 코팅을 하는 그런 공법이 되겠는데 리튬 메탈 또한 폭을 저희들 통상 100mm도 만들기 어려운 거를 600짜리를 만들어서 대량 생산화해서 단가도 낮추고 고객의 요구도 만족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저희들은 이제 풀밸류 체인을 강건화해서 사업 경쟁력을 확보를 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게 전략이 되겠습니다. 저희 신임 장회장께서도 여러 번 2차 전지에 대한 투자는 지속될 것이고 지금 캐즈미에서 조금씩 순년은 되고 있지만 2028년이나 2030년 롱텀으로 본다면은 지금의 우리 투자 기조는 유지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뭐 데이터적으로 매출로 본다면은 저희들이 2023년에 약 3.4조에서 2026년에 11조 원, 에비타도 0.1조에서 1.6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작년에 발표한 숫자보다는 차이가 많습니다. 알다시피 뭐 저희들 리튬하고 니켈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레베뉴도 줄었고 프라핏도 준 뭐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예, 뭐 미래를 여는 소재, 초연료를 향한 혁신, 저희 포스코 그룹이 국내 강건한 2차 전지 원료 소재 공급 회사로서 국내 배터리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